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전격 강등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이 주요 인사들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 강등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일반 개인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지구 전체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남반구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구인 10명 중에 8명이 폭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피치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이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면대 특파원도 오늘 보도를 자세히 해드렸지만 이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시켰습니다. 트리플 A가 이제 최고 등급이었는데 한 단계 아래 더블 A 플러스로 이제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의 주요 인사들, 특히 경제 관련 인사들이 일제히 이 피치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 로런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등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피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치의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피치가 이렇게 그 등급을 깎아내릴 만한 미국의 등급을 내릴 만한 뚜렷한 어떤 그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객관적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도 피치가 국가신용 등급을 내린 건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피치가 신용평가사라는 자신들의 어떤 이 회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미 다이먼 월가 황제죠.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가 좀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신용평가 이거는 리디클러스하다. 이제 일단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지만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용평가사가 내리는 신용등급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걔네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개가 짖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는 게 가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피치가 무슨 뭐 신용 등급을 내리건 말건 1도 미국 경제는 아무 문제도 없고 타격도 없다. 신경 쓰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이미 다이먼 CEO가 했고요. 대출 금리를 비롯한 이 차입 비용 결정하는 것은 신용 평가사가 아니라 대출회사 사장들이고 시장이죠.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게 피치가 뭐 신용 등급 내린다고 해서 올라갈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시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네. 달러를 바탕으로 한 기축통화국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 미국에 의해 조성된 경제적 안정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제적 안정성에 의존해서 각자의 이제 경제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나라들이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높다면 미국이 그런 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낮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피치가 그런 나라들은 신용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만 내리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미국의 부채가 지금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채가 많은 건 팩트죠. 많은데 그것이 국가 신용 등급의 하락의 원인일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미국 그 경제 전문가들의 거의 일관된 지금 지적입니다. 비록 부채는 많지만 그런 부채를 잘 활용해서 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이죠.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핑코의 전 CEO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아주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인데 이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강등의 이유나 강등 타이밍이 상당히 당혹스럽다. 이거는 아무리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가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피치가 이렇게 국가신용 등급을 깎아내릴 만큼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란 얘기죠. 최근 미국의 실질 성장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부채는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경제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채 리스크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도
자기 돈으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많은 대출 받아서 그걸로 비즈니스 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돈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고. 근데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만큼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은행들이 그렇게 비즈니스 잘 되는 회사한테 자꾸만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죠. 그래야 자기들도 안전하게 돈을 불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들은 부채가 다 높아요. 그게 비즈니스의 기본인데 부채가 높다는 이유로 이렇게 신용 등급을 낮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모든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금 피치의 이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달러화를 바탕으로 하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도 피치의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기축통화와 유동적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피치가 지금 미국에 대해 적용해서 트리플 A를 더블 A 플러스로 내린 이 기준을 다른 나라들한테 적용한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다 신용 등급이 깎여야 될 거다. 미국이 깎일 정도면 다른 모든 나라들의 경제 중에 미국보다 더 나은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가 단 하나도 없는데 그럼 모든 국가의 신용 등급을 깎아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미국만 깎아버렸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피치의 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그 현실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게 피치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지금 이틀째가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지 않고 더 오른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미국 경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피치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만큼 문제가 있다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피치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피치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말든지 미국은 그냥 지금 갈 길 가면 되고 좋은 경제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아무런 동요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피치의 강등 조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피치만 이상한 기관이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다 좋은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NBC 뉴스가 지금 취재를 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NBC 뉴스 보도 내용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번 조치가 일반인에게 미칠 가능성을 제로로 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넌 이벤트. 그러니까 피치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린 게 일반인들의 경제 활동에는 넌 이벤트라는 거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제로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얘기라고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개인의 경제 활동에는 뭐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모기지를 비롯한 각종 대출 이자에도 전혀 이게 영향을 미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게 피치가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식으로 지금 그 판단을 해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하나 깎아 내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지금 피치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됐는데 그런 미국 정치의 어떤 갈등이나 분열이 뭐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통합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를 원수처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정말 미국 경제가 나빠질까? 혹시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미래 불확실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부분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이유를 밝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또 논란이 더 커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문제, 미국의 네. 정치권 대립, 그리고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이유다. 피치가 밝혔는데 특히 미국의 정치권 대립을 문제 삼았어요. 미국의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그 문제가 크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계속 높아지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걸 이제 문제 삼아서 강등시켰는데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치 같은 데가 이렇게 장난치듯이 신용 등급 내리게 이런 명분을 준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CEO의 얘기는 뭐냐면 연방 정부 부채 한도라는 것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둬 가지고 그걸 여당과 야당이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집권당은 자기들이 집권했으니까 집권 여당 세력은 당연히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야당은 뭡니까? 여당이 잘하면 안 되니까 돈을 못 쓰게 하고 싶어요. 그게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이런 제도를 두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어느 야당이 이걸 합의해 줍니까? 당연히 이건 싸우죠.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부채한도 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건 체이스 CEO 주장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정부를 맡았으면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돈 쓰게 해줘야지 무슨 소리 하냐. 그리고 그 정부가 돈을 쓴 게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정치인들이 또 무슨 부채한도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문제되지 않을 걸 지금 이 제도 때문에 억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CEO는 연방정부 부채한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그거를 지금 뭐 새로운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을 해요.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 얘기에. 사실은 여와 야의 속성상 집권당은 반드시 돈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야당은 돈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속성이에요. 그건 한국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이런 제도는 좀 무의미한 제도가 아닌가. 여야 싸우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제도 같고요. 그리고 피치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좀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거론하면서 강등의 이유라고 전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 물론 정치와 경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정치적인 걸 이유를 들어서 강등 조치 내렸다. 그래서 오히려 그 타격이 시장에 타격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니까 뭐 강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후 변화 소식인데 지금 이 폭염이 지구 전체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클라이메트 센트럴 비영리 기후 변화 연구 그룹인데요. 7월에 폭염 지수 발표해서 이제 8월이 됐는데 7월 한 달간 전 세계 각 지역이 겪은 기후 변화를 이제 지수화시켰는데 폭염 지수 이 지구촌 인구 10명 중에 평균 10명 중에 8명이 폭염 영향권에 들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이게 전 세계 200개국 예. 4,700여 개 도시의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온을 분석해서요. 이 기후 변화가 전 세계 1일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CSI가 기후 변화 지수인데 CSI 0부터 5까지 있는데 0면 기후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없는 거고요. 5 숫자가 높을수록 문제가 많은 거죠. 1에서 5 사이에는 이제 그런 기후 변화 영향이 감지되는 건데 이 예를 들어서 CSI 3라고 그런다면 기후 변화가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기후 변화가 없을 때에 비해서 3배가 높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후 변화 지수를 적용해서 표현한다면은 지난달 7월 그 폭염이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CSI로 적용해서 보면요. 65억 명. 이 CSI 3 이상을 하루 이상 경험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81%, 전 세계 인구의 81%, 80%가 넘는 사람들이 CSI 3 이상을 하루 이상 경험했고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은 10일 이상 CSI 3 이상을 체험했어요. 폭염을 체험했다는 얘기고 20억 명 이상은 7월 한 달 내내 기후 변화의 영향, 폭염 영향을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20억 명 이상이 7월 한 달 내내 폭염의 영향권에 들었다고 그러고요. 7월 10일 가장 폭염이 심했던 날 35억 명 이상이 폭염 아래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심각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구 전체가 정말 뜨거워진 목욕탕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세계 각 나라가 뭐 폭염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펴봐도요. 네. 이 지역을 우리가 구별해서 살펴보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알제리 알제, 방글라데시 다카, 카메룬 두알라, 과테말라 시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비롯해서 전 세계 870개 도시에서 7월 한 달 중에 25일 이상 폭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7월 내내 폭염이 이제 이어진 셈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남서부 이거 캘리포니아도 포함되겠죠. 남서부, 남부 그리고 남동부 등에서도 폭염이 좀 몰아쳐서 7월 한 달간 어느 정도 미국 폭염이
극심한 수준을 넘어서서 위험한 수준이었다는 그런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발표한 클라이밋 센트럴 이 비영리 기관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인간들이 앞으로 계속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한 기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폭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무서운 예언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